짜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별로 없었죠? 없었죠? 그래. 좀 좁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괜찮아요? 안 늦게요? 안 늦게요? 네. 그럼 몰라 이게 근데 이렇게 내보내기가 안 돼가 되나? 이젠 될 것 같아. 내가 그거 바꿔가지고 안 바꿔가지고 이제 못 내고 근데 그 뭐 알아서 나가시면 안 되나? 그래요? 내보내기 해요. 할게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요. 자 방금 받았죠? 받았죠? 자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기말고사 이제 나올 게 이제 오비탈 하고 이제 분자 구조 그다음 분자 궤도 함수 꼭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과거 학교에서 뭐 어떤 거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이 뭐 사실은 완전 초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아주 잘한다 뭐 이건 아니어도 처음 들어본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얘기를 할 건데 우선 그 화학 배우면 맨 초반에 나오는 거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톰슨 무슨 순? 톰슨의 그 음극선 실험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교재 드리면 자 쭉 넘기면은 몇 페이지냐? 어디냐? 그렇지. 교재 6페이지. 자, 교재 6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음극선 실험 장치가 거기 나오죠?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이거 물리 시간에도 많이 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자 가속시켜 가지고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전기장도 걸고 자기장도 걸고 하면은 요놈의 그 전자 음극선이 막 휘잖아요. 그걸로 이제 인양반이 뭘 측정했더라? 그 유명한 비전하 이런 거 측정했잖아요. 비전하. 그래서 이제 그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제 뭐 했냐면은 이 비전하를 측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하 값이 뭐 얼마더라? 그래서 E by M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하나 전하량,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하나 질량의 비를 계산을 했죠. 측정을 했죠. 그래서 그 값이 대략 1.76 곱하기 10의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나 봐요. 자, 근데 이거는 물론 중요한 사실이죠. 요거 가지고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물리 시간에 더 중요해요. 화학 시간에는 뭐 그냥 그램 납다 정도고 사실 뭐 여러분 학교 과거 기출에도 이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걸로 퉁치고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제 탐스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 발견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원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톰슨 전에 원자 모델을 제시했던 사람 누구예요? 톰슨 전에. 물론 원자라는 말은 3000년 전부터 있긴 했는데 그걸 이제 근대 화학적 관점으로 원자를 처음 정의한 사람. 바로 돌턴이죠, 돌턴. 그래서 이제 돌턴의 원자 모델에 의하면 짜잔. 원자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 바로 파괴 불가능한 바로 질량 덩어리. 뭐 입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달턴의 원자 모델이었다면 이걸 그 탐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어떤 모델로 바뀌어요? 어떤 모델로 바꿔요? 뭐로 바꾸죠? 무슨 모델로 바꿉니까? 승재 무슨 모델로 바꿔요? 유명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 문자가 바뀌. 그래서 뭐 유명한 무슨 모델이라고 하자. 푸딩. 푸딩 모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바로 저 탐슨이 제시한 푸딩 모델. 푸딩 모델.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전자가 박혀 있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면 이 네 개의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원자 전체에 몇 플러스가 이제 하전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다가 4 플러스가 이렇게 하전되어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푸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푸딩이 컴퓨터가 박혀 있는 그런 어. 전자도 어. 박혀 있는 어. 거처럼 생각해서. 아 그래요? 아 예. 푸딩에 이제 건포도가 빠지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푸딩에 꼭 건포도가 있어서 푸딩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 톰슨은 푸딩 모델이라고 하는 걸 그 뭐냐면 제시를 한 걸까요? 왜일까요? 누구냐? 시험거스 소리 잘 들려요? 시험거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케이 소리 잘 들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왜 푸딩 모델을 제시했을까요? 그걸 논술하다가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탐스는 달턴과 다르게 푸딩 모델이라고 했느냐? 그걸 논술하다가 시험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뭐 푸딩엔 건포도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발견되죠. 어디로부터? 원자로부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자는 원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으려면 원자가 딱딱해야 되겠어요? 말랑말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푸딩을 제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것도 때때로 이제 보면 되게 혼합물 상태로 딱 굳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 이런 데 보면 어느 부분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성이 달라서 조성이 다른 부분에 또 다른 뭐 이렇게 뭐 광석 같은 게 딱 박혀 있을 때 그때 웬만하게 손으로 끌고 긁는다고 해서 그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잖아요. 왜? 딱딱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혼합물이 되어 있어도 그 구조가 딱딱하면 손으로 긁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처럼 이렇게 파괴 불가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도 충격을 줘도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죠. 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얘가 파괴 불가한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모델을 제시한 게 그게 바로 푸딩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탈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꼭 푸딩이라서가 아니라 얘가 유동적 구조를 갖는 것이 원자의 속성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때 막 떠오른 이렇게 푸딩 같은 게 머릿속에 떠올랐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붙인 거지. 뭐만 알겠죠? 저 내용을 논술하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승지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3.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자 발견한 톰슨으로부터 이렇게 푸딩 원자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모델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중요한 업적 바로 원자 핵 발견 되겠습니다. 자, 원자 핵 발견 그 유명한 양반 누구십니까? 바로 러더포드 되겠네요. 자, 러더포드의 가장 중요한 그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렇죠? 여기서 산란이란 뭐 알을 낳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뭔가 딱 퍼져나간다 뭐 그런 뜻이죠. 자, 알파 입자의 속성은 뭐예요? 알파 입자 속성은 뭐예요? 알파 입자 속성. 알파 입자가 뭐예요? 오, 그렇죠. 힐륨. 원자 번호 몇 번? 2번. 질량수 4. 그리고 그 전하량 2 플러스. 그래서 힐륨 2포 원자의 원자 핵을 뭐라고 부른다? 알파 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알파 입자를 어디다가 던져요? 금박에다가 던지죠? 엄청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짜자자잔. 자, 이런 식으로
납으로 돼 있는 그릇. 자, 왜 납으로 돼 있는 그릇? 왜 납으로 돼 있는 그릇? 이런 실험을 할 때 납으로 되어 있는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이유는 바로 모든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죠. 누가? 요 납이요. 그래서 방사선 물질을 납그릇에 넣어두면 어느 정도 방사선 차폐가 돼요. 알겠죠? 물론 100%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0%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그 물질의 양의 문제인데 이 납을 만약에 납을 준비하는데 납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두께가 막 100cm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이 방사능을 차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뭔가 그릇을 만드는데 금속의 두께를 100cm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사능을 차폐할 수 있는 옷이 있느냐?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옷이 뭐예요? 방사능 차폐해주는 대표적인 옷. 우주복이요. 우주복. 근데 우주복 입고 있는다 하더라도 방사능 100% 차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실용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두께가 무한정 두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두께는 한정적이고 두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이 방사능을 차폐하는 건 맞는데 그 물질의 그 양 때문에 100% 차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우주복 그거 하나 얼마 하게요? 우주선 우주인들 나가면 우주에서 이렇게 막 우주 나가서 막 작업다고 그거 있잖아. 그거 얼마 하게요? 한 벌에? 어? 그거 얼마 하게요? 얼마 하게요? 얼마쯤 할까요, 동원아? 13억이요. 왜 하필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왜 13억이에요? 그래요? 1,000만 달러가 13억이에요? 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우주선 최초로 제작, 아니, 우주복 최초로 제작한 게 나사에서 1970년대, 60년대 나사 프로젝트 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가격으로 2천억. 네, 2천억이요. 그래서 우주복은요, 한 벌에 2천억 해요. 그걸 그때 몇 개 만들었냐면 6개 만들었거든요. 6개. 그리고 그 6개 만든 이후로 우주복은 2번 다시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고쳐 쓰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벌에 2천억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비싸서.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우주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옷이잖아요. 그 웨어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우주복의 정식 명칭은 개인용 우주선이에요. 우주복의 정식 명칭, 우주복은 옷이 아니에요. 우주선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주선을 만드는 테크닉을 그대로 더 집약한 게 우주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주선 비싸잖아요. 그거를 더 조그맣게 만든 거니까 더 비싸겠어요? 더 싸겠어요? 단가는 훨씬 비싸죠. 그래서 우주복은 2번 다시 만든 적이 없어요. 3번 만들어 지금 67점에서 계속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영을 갔다 온 그 우주 비행사의 증언에 의하면 우주복을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빨았을 거야, 70년 동안. 네, 그래서 내 안에 냄새가 막 쉐트복이래 진짜. 네. 맞아, 그렇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그런 2천억짜리 옷을 입고 나가도 방사능 막아준다, 못 막아준다? 100%못 막아줘요. 그게 방사능의 무서운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방사능을 100% 막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화성 이주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될 말입니까? 범죄입니까? 범죄입니다. 알겠죠? 전 인류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네,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을 알고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도훈이 왜 이렇게 뜻모를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 일본이 해고연수 방류하는 거 보다 해 뭐야? 해고연수
어. 중국 그 이어도 좀 비슷한 중국 지역 여 뭐야? 이어도 아, 이어도에. 제주 옆에 어. 그 밑에서 어. 돌리는 어. 게더안 좋다던데. 너 돌리는 게 뭐죠? 뭘? 그 거기서 버리는 게 어. 안 좋다는.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누가 득일까요? 근데 무슨 말 알겠죠? 정치적으로 누가 득일까요? 잘 그럼- 몰라서 그랬는데 어디가 되기. 어디가 득이냐고요? 그러면 그 말은 그 논리는 누구를 비유해 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를 비유해 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은 그 논리를 토대로 계속 또 방류를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근데 최근에 그 뭐야 2학년 학생들하고 연습 문제 푸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방사능 반감기 몇 년? 그 우라늄 반감기 몇 년? 30억 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억 년 동안 계속돼요. 그 사이 일본에 사라지는 30억 년. 왜냐하면 일본이 우라늄 지금 연료봉이 멜트 다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인류 기술로 없어요. 그럼 걔가 언제가 될 때까지 안정해 줄 거냐? 그 방사능 방출량이 절반이 될 때까지. 그럼 일본이 그 핵 후쿠시마 뭐냐면 그 거기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의 절반이 되려면 앞으로 30억 년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30억 년 될 때까지 핵오염수는 매일 200톤씩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핵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100mm 떠먹으면 즉사예요. 지금도. 그걸 하루에 200톤씩 만들고 그걸 계속 방류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도훈이가 얘기하기를 또 어디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래 그것도 위험하다고 치자. 그럼 결국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방사능을 계속 쓰는 길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방사능 말고 다른 걸 하는 길로 가야 되겠느냐. 모든 걸 종합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논리를 또 누구는 어디에 쓰겠어요? 특정 정부를 비유하는 논리로 쓰겠죠. 그럼 그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그럼 또 어느 약대 교수가 또 이런 개지랄을 했던데 막 희석하면 핵오염수도 희석해서 버리면 막 계산해 보니까 농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이제 그런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입을 찢어버리게 입을 찢어버리게 진짜. 여러분 인간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 있죠. 뭐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뭐 있어요? 바로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사람 먹으면 왜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는 자연과학자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뭐 윤리적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을 테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자연과학적 이유. 프리온 단백질이요. 프리온 몰라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도하는 물질이죠. 얘는 그 물질적 성격이 뭐예요? 프리온은? 세균인가요? 바이러스인가요? 단백질이에요. 어디 많이 있어요? 뇌요. 뇌나 이제 신경계. 그럼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먹게 되면 혹여나 저 사람 척수나 뇌에 섞여 있을 수 있는 프리온 단백질을 내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그게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성질격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명이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죠. 얘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죽지도 않는 게 식인을 통해서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속에서 복제를 통해서 프리온 단백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걸리는 게 치매나 몇몇 치매 증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다른 윤리적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근데 사람이 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범고래요. 많이 먹지 않나? 범고래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돌고래는 먹는데요. 범고래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첫 번째 사람 고기고요. 두 번째 범고래 고기예요. 이 둘의 특징이 뭐죠? 보유. 포유류? 네, 맞죠. 또 이 둘의 공통점, 생물학적으로.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바로 최상위 포식자예요.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온 단백질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최상위 포식자에게는 뭐가 일어나죠? 생물 농축이요. 생물 농축 배웠어요?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냐면은 중금속이 강에 누출됐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수초가 그걸 빨아들였을 거고 그 수초를 먹는 초식 물고기가 그걸 먹었다가 뭐 플랑크톤이 그걸 먹었다가 그 플랑크톤을 다른 물고기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 뭐냐면은 거기까지는 그 뭐냐면 오염 물질의 양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사람은 10마리씩 먹잖아요. 그럼 최상위 포식자에게는 그 오염 물질이 나중에 결국 고스란히 축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범고래는요, 온 몸에 독극물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의학의 도움 때문이지만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독극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사람이 또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범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 고기하고 범고래를 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프리옥 단백질, 두 번째는 생물 농축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방사능 해고염수를 배출해요. 저농도겠죠. 저농도라고 믿어줍시다. 근데 그걸 몇 년간 방출한다고요? 몇 년간? 30억 년이요. 30억 년. 왜냐면 우라늄 반감기가 30억 년이니까요. 3억 년이었나? 미안해요. 3억 년이었네요. 미안해요. 네, 3억 년이었어요. 어쨌건 그러면 우라늄 해고염수를 계속 바다에 3억 년 동안 배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3억 년 동안 바다에는 그 우라늄이 없어져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걸 최상위 포식자인 결국 누가 먹는 거예요? 뭔 알겠죠? 그러니까 저농도로 방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플러스 아예 핵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적 고찰을 해야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근데 어떤 정부에서는 계속 핵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정부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납을 쓴다, 그렇죠? 납. 그래서 이제 납을 쓰는 이유가 방사능 흡수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뭘 두느냐? 짜잔, 방사성 물질을 둡니다. 이 러더포드가 그 퀴리 부인과 그 뭐냐면은 친교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퀴리 부인하고 그 부부랑 친교가 있어서 라돈 가지고 이 실험을 했다고 하던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방사성 물질인데 그 라돈인가 뭐 하여튼 뭐 갖고 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방사능 물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납에다가 딱 두면 요 납이 둘러싸고 있는 쪽으로는 방사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뚫려 있는 쪽으로 방사능이 나올 텐데 그때 튀어나오는 방사능 바로 알파 입자. 알파 입자. 그래서 알파 입자가 푹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때 여기다가 짜잔, 뭐를 갖다 대요? 금박을 갖다 대죠. 금박. 그럼 저 알파 입자가 이 금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압 그대로 통과합니다. 몇 퍼센트로? 99.99% 정도. 99.99% 정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확 휩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2000분의 1로. 2000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완전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2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경로가 확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걸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이 밑에 러더포드 밑에 있었던 박사학위 학생 2명이서 이걸 셌습니다. 정말 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컴퓨터가 있을 시기에 없을 시기예요. 컴퓨터나 센서가 있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스크린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형광 물질을 발라둬요. 그럼 형광 물질에 투과된 알파 입자가 맞으면 이게 반짝하고 빛이 나거든요. 깜빡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게 20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최소 2000번을 셌다는 얘기죠. 반짝반짝 하는 걸 2000번을 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번째에 한 번 휘고, 그럼 확률이 2만 분의 1이라는 건 적어도 10만 번 셌다는 얘기예요. 10만 번 세면 5번 정도 이런 데 찍힌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러더포드보다 이 실험 해낸 두 학자, 대학원생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걸로 저기 있는 러더포드는 두 번째 바로 그 유명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고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로 원자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원자 모델을 제시합니까? 그 유명한 원자핵과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 그래서 이놈의 전자는 그냥 just 원운동. 그래서 마치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을 하듯 태양 주변에 지구가 공전을 하듯 그냥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것이 아닌 핵과 전자가 아닌 나머지 공간은 거의 뭐 빈 공간이고요. 아니, 대부분 빈 공간이고요. 그래서 그 물리학적인 계산을 조금 진행을 하면 자 여기서 알파 입자가 와서 사실은 휘어나갈 확률 매우 적죠. 그리고 되튀어나갈 확률은 더더욱 적잖아요. 그걸로부터 이 원자핵의 크기도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원자 반경은 대략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로 알려져 있는 원자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의 원자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그냥 100% 진공이에요. 거기에 그냥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운동을 한다. 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저 러더포드의 원자 모델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좋아. 그러면 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고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냐? 바로 여기에 있는 확률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여기가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빈 공간이니까 알파 입자를 던져도 전자나 원자에게 직접 맞을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을 알파 입자가 그냥 빠져나오다 보니까 99.99% 그대로 통과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운다? 지운다. 지우사, 쓱쓱쓱쓱. 추워요, 다미나? 그럴 경우엔 에어컨을 끌 수 있어요. 저 위에 막 민수야 위에 돌아가는 거 신기하죠? 신기하죠? 도원아 신기하죠? 그렇지. 다미나 신기하죠? 그래. 자, 이제 퀴즈. 각 모델에 따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시오.
자, 실험은 이렇게 알파 입자를 던집니다. 어디에? 원자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 알파 입자가 원자에서 튕겨 나오건 아니면 뭐 투과를 하건 굴절되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 이런 식으로다가 스크린에 이 알파 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와서 찍힐지를 이 스크린을 이렇게 펴서 여기에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콕콕콕콕 바뀌게 찍힐 텐데 그걸 쭉 펴가지고 필름을 펴가지고 여기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달턴 모델. 두 번째 2. 톰슨 관점. 그다음 3. 실제 실험 결과. 자, 저 스크린에 어떻게 알파 입자들이 안착했을까요? 시작!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이거 그려보라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험 결과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원자가 달턴의 원자였다면 어떻게 실험 결과가 나왔을 거고 톰슨이 모델이 진짜였다면 어떻게 실험 결과가 나왔을 거냐는 거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봐요. 그럼 이거 실제 실험 결과는 알죠?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끄트머리에 찍힌 게 확률이 얼마? 2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찍혔다를 이렇게 점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쯤 찍힐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한 2000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투과될 확률이 99.99%라고 했죠? 그걸 반영해서 그린 게 요 그대로 통과한 게 많고 조금 벗어난 게 어쩌다가 있고 완전히 많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아주 낮은 확률로 완전 벗어날 수도 있고 이게 실제 실험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 톰슨의 실험 결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 달턴의 실험 결과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그려보라 이런 말이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운 시영. 소리 잘 들려요? 크롱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척수 먹다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대. 그렇죠. 그렇죠. 네. 도운이도 잘 들리고 좋습니다. 시영이 영화 보러 갔어. 시영이 영화 보러 왔다고요? 어떤 영화요? 아, 범죄도시요? 좋네. 아, 저기 뭐야? 저기 민서도 범죄도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저 누구냐? 저기 승기 범죄도시 봤어요? 다민이랑 같이 봤어요. 아, 다민이랑 봤어요? 오, 다민이 그럼 폭력적인 영화 좋아하는구나. 어? 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승기 어떻게 볼만했어요? 저는 눈 가려가지고 아, 진짜로요? 옆에서 다 보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 폭력의 쾌감을 좀 즐기는군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입니다. 여기 점을 8개, 9, 10, 11, 12, 13, 14개를 찍었으니까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14개 찍어볼게요. 자, 톰슨 모델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둘, 여섯, 열여. 여기만 찍혀. 왜일까요? 이런 데 안 찍히는 거예요. 톰슨 관점은. 자, 아까 잘 봐요. 톰슨 모델의 핵심은 푸딩 모델이잖아요. 푸딩 모델이라는 건 원자가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유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유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알파 입자는 그 속성 자체가 고에너지 입자겠어요, 저에너지 입자겠어요. 뭐 그걸 아까 얘기하진 않았지만 방사능이라고 했잖아요. 방사능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왠지 기분이 상쾌해요. 좀 무서워요. 방사능이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은 매우 고에너지 입자예요. 뭐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봐요. 진짜로 푸딩을 준비해 놓고 그 푸딩에다가 쇠젓가락을 휙 던진다고 쳐봐요. 그럼 쇠젓가락이 푸딩을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뚫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톰슨이 생각하는 원자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쇠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굴절되겠어요? 그냥 관통하겠어요? 그냥 관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서버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원자 모델이 달턴 모델이 진짜였다. 그럼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뚫을 수가 없죠. 뚫을 수가 없으니까 100% 튕겨나가는 거예요. 100% 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랬기 때문에 탐슨 모델도 틀렸고 달튼 모델도 틀려서 원자핵이라는 모델을 새롭게 제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의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도 노벨상 받은 거라 물리학에서도 엄청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리학과에서 이거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2000분의 1. 이렇게 될 확률 2만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확률을 토대로 원자핵의 크기를 추정하시오.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원자 크기에 대한 원자핵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이 실험 확률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모델을 잡아라. 그게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러더포드 원자 모델이에요. 그때는 막 계산해가지고 막 각도 뭘 해가지고 확률 하면 크기 이 정도면 뭐 다 뚫려 나고 관통하고 막 하겠지. 근데 그건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화학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죠? 알아야 돼. 자, 그다음 자, 받으세요. 자, 그다음 뭐냐면 내가 요걸 준 게 있을 거예요, 얘들아. 요것도 내 카페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은 요거 꺼내세요, 알겠죠? 꺼내세요. 자, 요 꺼내기 전에 내가 살짝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꺼내세요. 자, 끊고 갈게요.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